때는 바야흐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던 IMF 시절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눈 뜨면 대기업이 부도나고 평생 일터였던 직장에서 등 떠밀려 나오던 이들이 가득했던 그 잔인한 겨울을요.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퍼런 청춘, 대학에 들어가 파릇파릇한 꿈을 꿔보기도 전에 집안 형편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어요. 군대를 갓 제대하고 복학하려는데 부모님 입에서 차마 등록금 대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분내에 만회하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내 학비는 내가 벌어야겠다. 무작정 길거리로 나서서 벼룩시장이며 교차로 신문을 뒤졌죠. 그러다 눈에 쏙 들어온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터넷 설치기사 모집, 건당 1만 원, 초보다도 하루에 3건은 기본. 머릿속으로 재빠르게 주파나를 튕겨봤죠. 한 달에 딱 25일만 일해도 하루 3건이면 75만 원이었습니다. 어? 이거 편의점 야간 알바보다 훨씬 낫겠는데? 당장 이튿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소장님이 이력서를 쓱 보더니 묻더군요. 자네 군대는 다녀왔고 전공은 뭔가? 아, 예. 군대에서 통신병 다녀왔고요. 대학생이라 선로랑 컴퓨터는 좀 만질 줄 압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쾅거려 혼났습니다. 사실 통신병은 맞는데 무전기 메고 다니던 무전병이었고 대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컴퓨터라곤 아래 한글 겨우 치는 수준이었었거든요.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버거웠던 제 처지는 목구멍 아래로 꾹 눌러 담았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단 붙고 봐야 하니까요. 다행히 수장님은 제 다부진 체격과 넉살 좋은 웃음이 마음에 드셨는지 그 자리에서 덜컥 합격을 시켜주셨습니다. 아싸! 살았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렇게 시작한 인터넷 설치 기사 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쳇바퀴 돌듯 흘러갔죠. 6개월 땀 흘려 일해서 등록금 모아 한 학기 복학하고 또 돈 떨어지면 휴학하고 오토바이에 장비 싣고 도로를 누비고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을 길바닥에서 보냈습니다. 인터넷 기사라는 직업이 참 묘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생판 모르는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컴컴한 방구석에서 1시간 남짓 컴퓨터를 만지작거려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쭈뼛쭈뼛 낯설고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이 집 저 집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게 참 정겹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겼거든요. 강산이 2번이나 바뀐 지금까지도 제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잊지 못할 분들이 있습니다. 기사 일이라는 게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여도 실상은 참 고단합니다. 한창 가입자가 몰릴 때는 하루에 10군데도 넘게 돌아야 했거든요. 그렇다고 10군데 돌았다고 하루에 10만 원을 버느냐? 절대 아니죠. 가보면 선로가 불량해서 무상으로 AS 해주는 것도 수두룩하고 기껏 고생해서 갔는데 설치가 불가능해서 헛걸음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설치해주고 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해지라도 하면 애써 일한 설치비가 고스란히 깎여 나갔으니 그 생각처럼 떼돈을 버는 직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면 소장님이 주시는 종이 쪼가리, 즉 오다를 손에 줍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며 개인 휴대폰으로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약속을 잡죠. 예, 사모님. 오늘 한 11시쯤 방문 드리려는데 괜찮으실까요? 라는 식으로요. 이리저리 시간을 맞추고 장비를 수령해서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총알같이 튀어나가면
벌써 오전 9시가 훌쩍 넘습니다. 손님들이 오라는 시간은 저마다 제각각이고 오토바이를 타고 황량한 도심과 골목길을 이리저리 찌르고 다니다 보면 점심 굶기는 아주 예산일이죠. 그날도 아마 몹시 허기지는 날이었을 겁니다. 점심때는 벌써 지나갔고 길거리 트럭에서 파는 싸구려 햄버거 하나를 우걱우걱 씹으며 오토바이 위에서 끼니를 때웠죠. 대충 배를 채우고 다음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계세요? 인터넷 설치기사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름이 깊게 팬 인지한 할머니 한 분이 혼자 계시더라고요. 자식들은 다 일하러 나갔는지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이고, 젊은이가 고생이 많네. 추운데 얼른 들어와요. 할머니의 안내를 받아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책상 위에 컴퓨터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저는 얼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선을 풀고 모뎀을 맞추고 이리저리 선을 연결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한참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세상에나 할머니가 양손으로 묵직한 나무 박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젊은이, 일도 좋지만 밥은 먹고 해야지. 얼른 수저 들게. 어휴, 할머니 아닙니다. 저 방금 밖에서 햄버거 먹고 와서 배불러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죠. 하지만 할머니가 차려오신 밥상을 보는 순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곳엔 요즘 식당에선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머슴밥처럼 밥그릇 위로 하얗게 고봉으로 쌓아 올린 흰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그 옆에는 뜨끈한 시골 된장찌개와 정갈하게 무친 나물 반찬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그릇도 밥그릇도 딱 한 개씩인 걸 보니 할머니 당신이 드실 게 아니라 오직 저만을 위해 부엌에서 땀 흘려 지으신 밥상이었던 겁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그 따뜻한 눈빛 앞에서 저 햄버거 먹어서 배부른데요? 라는 차가운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뱃속은 햄버거로 꽉 차서 더 들어갈 자리가 없었지만 할머니의 그 깊은 정성이 제 배 안의 햄버거들을 양옆으로 밀착시키며 신기하게도 빈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제가 우물쭈물 수저를 들자 그제야 할머니는 안심하셨는지 인자하게 웃으시며 방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찬바람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목이 자꾸 메어오더라고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찌개를 떠먹는데 눈물이 핑 돌았죠. 야, 세상이 아무리 망했네, 나라가 망했네 해도 아직 이렇게 가슴 따뜻한 어른들이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대충 상을 정리하려는데 할머니가 이번엔 커다란 대접에 시꺼먼 액체를 가득 담아 들고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젊은 양반, 이건 우리 큰아들 먹이려고 쥐어둔 보약인데, 내 가만히 보니까 젊은이가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네. 젊을 때는 몸이 가장 큰 재산이요. 식기 전에 얼른 쭉 마셔. 아, 할머니. 이거 아드님 양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마셔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진짜 온몸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무리 귀한 대접이라지만 귀한 자식 먹이려고 지은 비싼 보약을 그냥 지나가는 뜨내기 설치기사한테 주시다뇨. 하지만 할머니는 요지부동이셨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쥐시며 말씀하셨죠.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젊은이 부모님도 객 지나가 고생하는 아들 보면 가슴이 찢어질 거요. 늘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얼른 마셔. 그 거칠고 따뜻한 할머니의 손길에 이끌려 저는 결국 한약 한 대접을 눈물을 머금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입안은 쓰디 썼지만 가슴속은 태어나서 가장 달콤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집을 다녔지만 그날 할머니가 차려주신 고봉밥과 보약 한 그릇은 제 평생의 비타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시는지 알 길은 없지만 부디 하늘 아래 계시는 동안 아프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기를 늘 기도합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정으로 가슴을 채우며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에 잔뜩 먹구름이 끼고 으스스한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었죠. 오답판을 받아들였는데 주소지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땡땡동 산 108번지 아무개댁. 아니, 번지수가 무슨 산 108번지야? 동료 기사들이 혀를 쯧쯧 차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우리 전화국 관내에서도 가장 멀고 험하기로 소문난 소위 말하는 달동네였습니다. 당시 땡땡 인터넷 기술은 전화국과 집까지의 거리가 생명이었습니다. 구리선 전화선을 타고 신호가 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터넷 신호가 뚝뚝 떨어지고 끊기기 일쑤였거든요. 요즘처럼 기지국이 동네마다 촘촘히 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산 108번지 달동네는 조만간 재개발이 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곳이라 회사에서도 선로 정비나 장비 투자를 거의 포기한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었죠. 게다가 가봤자 설치가 안 될 확률이 99%인 곳이었죠. 하지만 고객이 신청을 했으니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에 장비를 싣고 털털거리며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길은 어찌나 가파른지 오토바이 엔진이 터질 듯 비명을 질러댔고 좁은 골목길은 구불구불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도 제대로 없어서 길을 헤매다가 겨우 통장님 댁을 찾아 물어물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그 집의 풍경은 제 어린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담벼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고 대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창호지를 바른 낡은 나무 미닫이 문이 바람에 덜커덩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스르륵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겨우 2평 남짓 될까요? 성인 2명이 누우면 꽉 찰 것 같은 좁은 방 안에서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쓸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화장실은 저 멀리 언덕배기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고 주방이랄 것도 없이 방 문턱 옆에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곳에 초췌한 얼굴의 아주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죠. 저를 보더니 얇은 혼니부를 매만지며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죠. 아이고, 기사님, 이 먼 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방이 좁아서 미안합니다. 아, 아니에요. 그 인터넷 신청하셨죠? 컴퓨터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가 방구석을 가리키는데 참
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쓰러져가는 좁은 방구석에 집안 살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삐까번쩍한 최신형 컴퓨터가 모니터 화면을 반짝이며 놓여 있었던 겁니다. 실은 아주머니가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식구가 IMF 오기 전에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아빠가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엎어지더니 빨간 딱지가 붙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고요. 야반 도주하듯이 세간살이 몇 개만 챙겨서 도망쳐 나온 곳이 여기예요. 그래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 고등학생 아들 공부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요.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거든요. 없는 살림이지만 이 컴퓨터 하나 겨우 챙겨 나와서 아들 인터넷 강의라도 듣게 해주려고 무리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빨간 모뎀을 연결하고 노트북을 켜서 신호를 측정해 보는데 빨간불만 깜빡깜빡할 뿐 인터넷 신호가 아예 잡히지 않는 거예요. 등에 땀을 흘리며 동네 어귀에 서 있는 전봇대까지 달려갔습니다. 안전벨트를 차고 낑낑거리며 전봇대 꼭대기까지 올라가 선로를 확인했죠. 아, 세상에. 선에다 사갔잖아. 오래된 구리선들이 비바람에 노출되어 껍데기가 벗겨지고 빗물이 들어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전화국에서 오는 메인 신호 자체가 이 산동네 초입까지만 간신히 오고 아주머니 댁이 있는 꼭대기까지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봇대 위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씨름했지만 제 기술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전봇대에서 내려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얼굴빛만 보고도 눈치를 채셨는지 벌써부터 안절부절 못하시며 두 손을 꼭 쥐고 계시더군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요 동네 선로가 너무 낡고 오래돼가지고 신호가 전혀 안 들어와요. 지금 상태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아주머니의 어깨가 툭 꺾이더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앞이라 부끄러우셨는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시고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시는데 그 모습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 잘못이지. 부모를 못나게 만나서 우리 아들 기 한 번 몇 펴고 공부도 못하게 만들고 내 죄야. 아, 아유, 아주머니, 울지 마세요. 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매는 저를 향해 아주머니는 몇 분 동안 눈물을 훔치시더니 이내 붉어진 눈으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기사님. 기사님 잘못이 아니죠. 사실 기사님 오기 전에 다른 회사 인터넷 기사들도 몇 명 오셨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꼭대기 주소만 듣고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설치 안 된다고 전화로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기사님은 오토바이까지 타고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추운 날 1시간 넘게 전봇대 위에서 고생해 주셨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 돌아가시는 길에 담뱃값이나 해 주세요. 안 받으시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손바닥에 닿는 5,000원짜리 지폐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척박한 달동네에서 5,000원이 어떤 돈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도저히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설 수가 없었죠. 눈물 젖은 아주머니의 얼굴과 책상 위에 쓸쓸하게 놓여있는 최신형 컴퓨터가 자꾸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내 동생 같은 놈인데 저 컴퓨터로 공부해가지고 꼭 이 달동네를 탈출해야 할 텐데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꿀렁이며 솟구쳤습니다. 아주머니, 이 돈 일단 넣어두세요.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밀어내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뒤로 약속이 꽉 차 있어서 더는 질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일단 철수하지만 내일 아침에 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비우고 다시 오겠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인터넷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내일 개통되면 그때 기분 좋게 이 돈 주세요. 네? 오토바이를 타고 달동네를 내려오는 길, 제 눈은 바쁘게 전봇대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인터넷 신호가 그나마 살아있는 아랫동네 큰 길가 전봇대에서부터 아주머니 댁이 있는 꼭대기 전봇대까지는 좋기 10개가 넘는 전봇대가 이어져 있더군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의 거리가 보통 20에서 30m니까 그래, 아랫동네 선로에서부터 새 케이블선을 직접 따서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면 된다. 그래, 넉넉 잡아 300m만 이으면 돼. 300m. 말은 쉽지만 혼자서 전봇대 10개를 타며 선을 연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오직 그 눈물 흘리던 아주머니의 얼굴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저는 소장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장님, 저 오늘 오더 딱 하나만 받아가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요. 소장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건당 돈을 받는 놈이 제 발로 일거리를 줄이겠다고 하니 그럴 만도 했죠. 저는 어제 있었던 달동네 아주머니의 눈물 어린 사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가만히 제 얘기를 듣던 소장님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니 허허 웃으며 구석에 쌓여있던 새 케이블 박스 하나를 툭 던져주셨습니다. 참씨, 성깔있네. 야, 회사에는 대충 선로 정비 지원 나갔다고 보고할 테니까 가서 제대로 한번 뚫어봐. 대신 다치지는 마라. 알겠냐? 감사합니다, 소장님. 다녀오겠습니다. 든든한 우군을 얻은 저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묵직한 케이블 한 박스를 싣고 다시 산 108번지로 달렸습니다. 찬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오늘 전봇대 10개 다 탄다. 이 약물고 해보자. 아침 일찍 아주머니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주머니는 깜짝 놀란 얼굴이었죠. 아주머니, 저 왔습니다. 저 아랫동네에서부터 새 선을 끌고 올라올 거예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방에서 편하게 기다려주세요.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쳐놓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케이블선을 푸는데 솔직히 막막하긴 했습니다. 혼자서 선을 지탱해가며 전봇대를 오르내리려면 오늘 해가 다 져도 모자랄 판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 댁 앞마당 평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장기며 바둑을 두시던 동네 아저씨들이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시 IMF 때문에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갔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공쳐서 돌아온 일용직 아저씨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다들 두꺼운 잠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저를 구경하고 계셨죠. 야, 청년, 여기서 뭐 하려고 폼을 잡고 있냐? 한 덩치하시는 아저씨 한 분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물으셨습니다. 아, 예. 요 위에 아무개씨네 댁 아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잘 안 돼서요. 저 밑에 큰 길가에서부터 선을 새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저씨들의 눈빛이 싹 달라졌습니다. 뭐? 아무개네지? 그 고삐리 녀석 공부하는 인터넷? 그래. 그 집 아들이 동네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놈이잖아. 지켜보던 아저씨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장기판을 휙 엎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김씨, 가서 사다리 좀 가져와. 이씨, 자네 왕년에 전기공사 일 좀 했잖아. 연장 챙겨서 빨리 나와. 제가 어리둥절해서 멍하니 서 있는데 동네 어귀에서 아저씨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다리며 장대, 장갑들을 챙겨서 우르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걱정 마라. 우리가 도울 테니까.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몸으로 일해오신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비록 IMF로 일거리는 잃었을지언정 그 뜨겁고 단단한 기술과 이웃을 향한 정은 고스란히 살아있었죠. 특히 전기 기술사 출신이라는 한 아저씨가 대장 노릇을 톡톡히 하셨습니다. 청년은 저 위쪽 전봇대 2개 잡고 있어. 내가 아래 동네에서 선 올려줄 테니까. 그리고 김씨랑 박씨는 중간에서 선 처지지 않게 장대로 받쳐 올려주고.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난생 처음 보는 합동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기가 막힌 조직력에 혀를 내둘렀죠. 빗자루대에 전선을 묶어 높은 나뭇가지 위로 넘기기도 하고 전봇대 위와 아래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며 호흡을 맞췄죠. 오라이! 조금 더 당겨. 오케이! 거기서 묶어. 아, 조심해라. 아래 차 지나간다. 손 높이 들어. 우왕좌왕 좌충우돌이었지만 누구 하나 힘든 내색 없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마치 온 동네가 잔치라도 벌인 것처럼 활기가 넘쳐났죠. 혼자 하면 8시간도 부족한 일이었는데 그 베테랑 아저씨들의 손이 더해지니 단 2시간 만에 300m가 넘는 선로 작업이 번개처럼 끝나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머니 댁 반 안으로 선을 인입하고 모뎀에 꽂았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컴퓨터 전원을 켜고 모뎀의 신호등을 확인했죠. 깜빡, 깜빡. 그리고 마침내 초록색 링크 불빛이 선명하고 우렁차게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이 마침내 연결된 것이에요. 오, 된다! 인터넷 된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창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동네 아저씨들이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좁은 골목길 가득 울려 퍼진 함성은 그 어떤 대기업 성공 발표보다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방구석에 서 계시던 아주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어제의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가슴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연신 아저씨들과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평상에 둘러앉은 아저씨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쿨하게 손사래를 쳤죠. 에이, 은혜는 무슨 은혜요. 그놈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 그게 보답이지.
맞아. 그 녀석 나중에 우리 동네 최초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거 구경 좀 하자고. 아저씨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쿨하게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 엎어졌던 장기판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주머니에 기어코 쑤셔 넣어주신 꼬깃꼬깃한 5천원짜리 지폐 한 장을 소중히 품에 안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달동네 언덕길을 내려오는데 귓가스 치는 바람이 더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온몸을 감싸 안아주는 것만 같았죠. 빽빽한 가난 속에서도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이웃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아끼던 그 시절 달동네 사람들. 어쩌면 저는 그날 전선줄을 연결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마음을 연결하는 기적을 목격했던 게 아닐까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추운 세상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작지만 위대한 불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꿀보설이었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